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우리가 이 주식을 하다 보면요. 참, 글쎄요. 투기 아니면 투자. 그죠? 어찌 보면 이거는 어찌 보면 주관적이고, 그죠? 객관적이다 할 수 없고, 기준은 뭘까?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죠. 제 혼자서 뭔가를 할 때는 뭐 이런 고민이란 걸 안 하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런데 그죠. 이 누군가의 어떤 뭐 주식 선배로 방장으로 이래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투기, 투자 이런 개념, 그죠? 이 잣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기준인지. 그런데, 쭉 하다 보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개념은, 그죠? 싸다는 거. 싸다는 거. 그 싼 거를 사서 기다린다는 거.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 회사를 다닐 때, 그 회사 옆이 전부 양파밭이었거든요. 양파밭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통근버스가 그 길을 지날 때 보니까, 뭐 조금씩 뭐 양파밭이 뭐 새로운 건물도 하나씩 생기고, 길이 뚫리고, 뭔가가 막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지나가면서도, 그죠? 계속 쳐다봤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을 쳐다봤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물류단지, 양파는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거대한 물류단지로 바뀌어 있어요. 유통센터. 그죠? 평당 가격 차이는 상상불허겠죠. 그런 걸 보면서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는 왜 저런지 안 보였을까? 또 만일 그때 양파밭을 뭐 내가 샀다 한들 물류단지가 될 때까지 들고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 투자라는 것은, 그죠? 첫째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은 공부. 근데 주식에 있어서 사람들 다 급하죠. 오늘 사서 2, 3일 지나면 왜 안 올라요? 그죠?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설명을 드리죠. 이거는 어떤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기다려야 된다. 그죠? 혼자 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누군가를 설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또 제가 제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뭔가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이해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모든 게 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좋은 주식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나쁜 주식이 떨어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나의 길을 가자, 뭐 그런 주의거든요. 아무리 상한가를 가고 난리를 치고 해도 제 기준에서 아니면 저는 안 쳐다본다. 그게 별로 나쁘지도 않아요. 배가 아프지도 않고. 그냥 덤덤한 거죠. 제 기준에서 요 정도면 되었다 싶으면 팔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팔고 나니까 더 한참 가더라고요. 그래도 할 수 없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각자의 기준에서 각자의 그죠? 길을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도 사실은 이 종목은 말해봐야 말을 해야 되나? 말해주 본들 아니면, 그죠? 좀 무모한 종목이 아닐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공감을 하든 안 하든, 그죠? 그거는 이제 각자 생각이고, 그죠?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길은 또 이런 거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어찌 보면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종목을 이야기를 해도요. 똑같은 종목을 이야기해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달라져요.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이거는 무조건 간다. 이런 걸 안 사면 뭐 하냐? 하면, 그죠? 사람들도 현혹을 당하는 거죠. 또 반대로, 그죠? 조곤조곤 조심조심 이야기를 하면, 이거 별로 안 끌린다. 또 이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표현의 차이.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죠? 제가 아시는 분들이 금방 큰 돈을 버는 것보다는 안 잃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주식은 많이 버는 게 공격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안 잃는 투자를 하다 보면 돈이 벌리더라고요. 그죠? 첫째는 돈을 잃지 말 것. 두 번째는 첫째를 꼭 기억할 것. 그죠? 유명한 말이죠. 저는 이제 이 주식을, 종목을 이래 고를 때요. 여러 가지를 조건을 봐요. 첫째는 제가, 어떤 회사를 공부를 할 때 다 좋은데, 이거는 지금은 아니야. 조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회사마다 다 사양이 틀리니까. 그런데, 주로, 제가 많은 종목 중에, 좀 아쉽다 느낀 게, 상속. 그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가 가장 강하죠. 그리고, 회사, 주식회사, 상장된 회사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지분을 상속할 때는 상속세가 그저 60%에 달해요. 그러니까 100억을, 주식을 100억 물려주면 60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자제분들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업이 끊기는 경우도 참 많죠. 그게 이 나라,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아쉬운 점.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법을 뜯어 고칠 수도 없고. 그런 경우는 아쉽지만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 종목은 상속 때문에 좀 안 되겠다. 대부분은, 그죠? 이 회장, 오너가 나이가 많다. 이제 한 60이 넘어간다 하면 항상 회사는 상속이란 그 부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상속세는 결국, 그죠? 주가, 주식 가격에 따라서 상속세가 막 천문학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찍어 눌러야죠. 주식이 못 오르게 막아야죠.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그죠? 주가가 아니고 어떤 자산 가치나 여러 가지 계산 방식이 틀리죠. 그런데 상장된 기업은 주가로 하거든요. 아마 어떤 당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장님이 별세하시기 전후로 한 2달 정도의 주가 평균치를 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식이 바닥에 있을 때랑 고점에 있을 때랑 천지 차이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벌어지는 현상.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그런 종목들은 전부 모니터링을 해두죠. 하고 체크를 해두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10년을 기다려도, 그죠? 장수하시는 분이 있고, 이거는 인명은 제천,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내가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그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식의 어떤 일부, 그러면 그런 종목을, 많은 종목들을 쭉 모니터링을 해도요. 이 주식은 이런 케이스가 되면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죠? 이 주식이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해서 계속 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SK, 이것저것 갖고 있던 것들을 야금야금 매도했어요. 하다 보니까 웬만한 대형주들을 다 매도하고, 지금 한진칼, 대한항공, 이런 거는, 그죠? 이 환율의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올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안 오르는 거, 이런 것들은 들고 있고, 최근에, 많이 이제 팔았던 게, 그죠? 이 배당,
배당소득세,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이런 테마가 또 팍 부각이 되니까, 그죠? 부각이 되니까 GS도 이제 많이 야금야금 뭐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돈으로 뭘 하지, 어디로 이동을 하지, 이제 고민스러운 시기가 된 거죠. 이제 서두에 우리가 이제 그 GS 이야기를 했죠. GS는 그죠, 다 아시죠? 뭐 LG하고 그죠. 옛날에 이제 LG 그룹에서 이제 분리가 됐죠. 구시 지방과 허시 지방이 떨어져 나온 거죠. 전기전자는 LG 구시 쪽, 그리고 그 외에는 허시 이쪽으로 떨어져 나왔다. 그러면 이 GS 그룹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뭐 설명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개인 취향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GS 이쪽을 참 재밌게 보거든요. 물론 GS뿐 아니고요. 다른 쪽도 말이야 비슷해요. 다른 쪽도. 그죠? 뭐 삼천리 같은 이런 것도 뭐 그렇고 비슷한 회사들. 그러니까 오너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 4세대 막 거쳐가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돈에 대한 욕심, 때로는 지분 싸움, 여러 가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거기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는 거죠. 뭐 그게 어찌 보면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요, 이 GS그룹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GS는 일단은 그 분리가 되면서 1세대니까 GS그룹 창업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 허만정 이분이 있고, 허만정 이분 밑에는 다 허시겠죠.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편의상. 이거 허정구님, 그죠. 허정구 하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님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GS그룹 창업주, 그러니까 허만정 이 회장님이 계셨고, 그 밑에 이제 자제분이 있죠. 자제분이 허정구, 허학구, 허중구, 허신구, 허왕구 이래 5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또 자제분들이 많이 있겠죠. 쭉쭉쭉쭉 있어요. 그래 보면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여기에서 그 밑에 자제분들이 있으니까 그 자제분들이 또 성장을 해서 하나씩 나눠가는 거죠. 허학구 이분이 세로닉스, 그리고 허중구가 LS 전선 쪽이죠. 그리고 GS 리테일. 이거는 이제 헷갈리네요, 저도. 이거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원래, 그죠. 친한 사람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공부는 했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막 헷갈려요. 그래서 뭐 이거는, 어쨌든 막 이렇게 5분에 쭉 또 있겠죠. 있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 GS 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또, 그죠. 사고 팔고 하고 또 GS 그룹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분도 있죠. 저도 GS 우선주 이제 조금 남았는데, 그럼 GS 그룹 지주회사 여기를 보면 그죠? 허창수죠. 허창수 왜 53명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단 지도 체제죠. 집안 전체가 다. 그러니까 지분을 조금씩 막 1%, 1% 조금씩 막 쪼개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 그룹이. 그래서 이제 이 계보를 보면 지금 GS 어쨌든 지주회사죠. GS 그룹의 어떤 그 계보를 보면 창업주가 허만정, 그 밑에 셋째 분이 그 허중구, 그리고 그분의 자제가 허창수. 지금 현재 GS 그룹 회장을 맡고 있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어쨌든 제일 큰 장손, 그러니까 허정구, 허만정 창업주의 제일 장손이 허정구거든요. 허정구님. 이분이 GS 그룹에서 자제분으로 쭉 있을 때 이분이 개인적으로 회사를 하나 창업을 해요. 그 창업을 한 회사가 뭐냐? 삼양통상.
삼양통상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요. 삼양통상은 가죽 피혁, 그러니까 동물 가죽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서 그거를 이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가공을 해서 국내에 판매를 해요. 주로 뭐 자동차 시트, 그죠? 고급 자동차에는 딱 가죽 시트 들어가잖아요. 주로 자동차 시트가 많고, 요즘은 보면 뭐 구찌 같은 거, 이런 명품 가방, 이런 쪽도 들어가고, 뭐 하여튼 가죽 원단을 가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삼양통상이라는 이 회사를, 허남, 허정구, 이제 이분이 창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창업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그분의 어떤 자제, 이제 허정구 이분 밑에는 또 허남각, 허동수, 허광수 또 세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 세 사람이 또 그죠. 각각 또 삼양탕상, GS 칼텍스, 삼양인터내셔널 또 이런 식으로 또 맡게 되고. 어쨌든 쭉쭉쭉 내려오고 지금은 뭐냐. 어쨌거나 이래 보면요. GS 그룹에서 허만정 그 창업주 그 이후에 장손들은 이제 허정구 이분이 제일 장남이죠. 삼양통상을 창업을 해서 시작을 했고, 또 그 밑에 허정구의 삼남 중에서 가장 장남이 허남각, 이 사람이 또 삼양통상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허남각 이분이 이제 별세를 하셨거든요. 올 6월 달쯤 될 거예요. 별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이제 지켜본 거죠. 어떤 구도로 흘러가는지. 중요한 거는 뭐다? 그죠? 왜 이거를 보느냐? GS 그룹의 장손이죠, 장손. 장손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양통상이라는 이 회사는 정말 재미없어요. 거래도 작고, 품절주에 거래도 작고, 재미도 없고, 1년 12달 가도 오름내린 폭이 거진 없어요. 그런데도 왜 이 회사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오랜 시간, 그죠? 몇 년 동안 지켜봤느냐? 결국은 GS 그룹의 장손이라는 거예요. 그 GS 그룹 같은 경우는 집단 지도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온 집안 일가가 다 모여서 집단으로 하고 지분도 골고루 나누어 갖고 이런 체제로 운영. 그래서 어찌 보면 우애가 좋은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쭉 지켜보니까 이렇더라고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세월이 갈수록 그냥 남남하고 똑같아요. 그죠? 뭐 고종 내하고 사돈에 팔촌에 어떻게 뭐가 되고 내가 네 사촌 당수 누가 되고 그런 식으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우애관계라는 것도 점점 멀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그죠? 지분 싸움을 하는 경쟁자가 될 수 있다. 돈 앞에서는 누구나 그죠? 비슷한 길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쭉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GS 그룹은 제가 알기로 쭉 지켜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죠? 약간 조선시대 어떤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좀 강하다.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룹을 경영을 할 때도 무턱대고 내가 그죠? 내가 낸데 이런 게 없어요. 네가 장남이니까 네가 뭘 해라 이런 것도 없어요. 집안의 어른들이 전부 모여서 그죠? 일종의 집안 내에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얘가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증을 한 다음에 자리를 주는 거죠. 보통 그런 과정을 좀 거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거나 GS 그죠? GS 그룹의 어떤 계보가 이제 그 회장 허창수 외 한 50명, 51명 이런 식으로 집단 체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세대, 그죠? 이제는 그 다음 세대가 또 이끌어가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그 4세대의 어떤 시작점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유심히 본 거죠. 근데 일단은 보면 이제 그 GS 그룹의 어찌 보면 장송 계보죠. 허만정, 그 밑에 허정구, 이분이 삼양통상을 창업을 했고, 그분의 장남 허남각, 이분이 또 삼양통상을 이어받았고, 근데 올 6월 달에 이분이, 6월 달에 별세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 3명, 이제,
허준홍, 허세홍, 또 허서홍, 홍자 들림. 어쨌든 장남이 허준홍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허남각 아버지의 어떤 지분을 다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아 보니까 뭐 삼양통상 지분이야 당연히 물려받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버지가 갖고 있던 GS 지분 1.96%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GS 지분 1.96%에 또 기존에 이 허남각 이분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GS 지분이 있었어요. 3.44%.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1.96%와 3.44 이거를 합치게 되면 5.4%가 돼요. 근데 이 5.4%는요. 어찌 보면 그 GS 그룹에서 전체에서 지분이 제일 많아요. 단일 주주로 생각하면 최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허창수 회장 이분도 지분이 4.68%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4.68%보다 아버지의 상속 지분 때문에 5.4%가 되니까 GS 그룹의 단일 주주가 따지보면 어쨌든 이분이 허준홍 대표가 가장 지분이 많은 상태로 되는 거죠. 그리고 허준홍 이분은 어쨌든 뭐 그 삼양통상 어떤 회장 뭐 회장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GS 그룹의 그죠 허씨 집안의 장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손, 가장 장손. 그러다 보니까 명분도 있어요. GS 그룹의 집단 체제에서 앞으로 4세대에서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 했을 때는 충분히 그죠. 충분히 명분이 있다. 왜? 내가 장손이니까. 가장 어찌 보면 유리한 그죠. 왕으로 치면 왕 밑에 태자로 책봉되기 가장 1순위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그래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집안에서 한 후보가 이렇게 많은데 이 안에서 과연 어른들은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허준홍 이 대표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지분은 있고 거기다 GS 지분 하면 단일 주주는 최대 주주로 일단은 올라섰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찌 보면요 삼양통상은 보통 그 GS 그룹 전체에서 여러 회사가 쫙 나누어지는데 그런데 삼양통상은 개인 회사라는 거죠. GS 그룹에 포함은 되지만 GS 그룹에서 별개로 그냥 이거는 내 개인 회사야. 그죠? 우리가 옛날에 보면 가병이라죠, 가병. 그죠? 어떤 태자나 어떤 왕손들이 집안을 이루고 있지만 거기에서 나라의 군대가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기른, 그죠? 돈을 주고 길렀던 사병,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삼양통상은. 그래,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삼양통상은 어찌 보면 다른 형제들은, 친인척들은 전부 그죠. GS 그룹에서 나오는 일종의 월급을 받고 생활한다고 하면 이 허준홍 대표는 자기가 별도로 운영하는 삼양통상이라는 내 개인 회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봤을 때는 만일 지분 싸움이 벌어진다 하면 훨씬 유리한 입장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그 GS 지분을 작년부터 조금 계속 사모았어요. 그죠? 사모았다. 그걸 봤을 때는 위에 선대 허남각 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부터 허준홍은 그 GS 지분을 조금씩 사모았다. 그걸 봤을 때는 아버지 때부터 결국은 그저 뿌리 찾기. 결국은 삼양통상에 끝낼 게 아니고 너는 GS 그룹의 장손임을 잊지 마라. 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어떤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삼양통상 자체는 어떻느냐. 그죠? 삼양통상은 표면적으로 보면 PBR이 0.3밖에 안 돼요. 0.3이라는 말은 뭐죠? 지독히 저평가됐다. 그럼 왜 저평가됐나? 뻔하죠. 그죠? 상속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런데요.
그러면 보통 뭐 이렇게 상속 때문에 고민하는 회사는 뭐죠? 얼마나 돈이 많길래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돼? 이래 볼 수도 있어요. 삼양통상도 개인적으로 보면 참 재밌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설립을 1957년도에 설립을 했거든요. 물론 피어 가공, 뭐 판매 이런 게 이제 당연히 주 목적이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쭉 성장을 해오다 1957년도니까 음력은 엄청나죠. 그래서 이렇게 쭉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그죠, 이 자동차의 강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도약의 기회를 맞이해요. 당연히 고급차의 자동차 시트 부분이죠. 이 분야는 처음에는 조광피혁이라는 똑같은 비싼 업종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조광피혁 역시도 약간 품절주 가까운 이런 회사. 근데 이 조광피혁이 원래는 자동차 시트 이쪽 관련해서는 1순위였어요. 최고 큰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삼양통상이 1위 자리를 뺏어내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 어찌 보면 그죠. 이 현대기아라는 이 재벌 그룹의 따지고 보면 GS 그룹 그죠. 이 허씨들은 어찌 보면 재벌가의 일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비나 뭐가 훨씬 쉬웠겠죠. 이거는 뭐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 그러다 보니까 제네시스나 이런 고급차에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삼양통상이 급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광피혁은 2인자로 밀려났던 거죠. 근데 보통 보면요. 보통 1위와 2위가 그죠, 싸우다가 밀려나게 되면 절지부심해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걸 도약을 해서 다시 1위 자리를 뺏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 투자를 한다, 이런 식인데. 근데 조광피혁은 약간 특이해요. 뭔가를 투자를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네들 딱 보고 삼양통상이 너무 잘 나간다 생각을 했는지 삼양통상 지분을 사버려요. 그래서 삼양통상의 어떤 주요 주주에 보면 조광피혁이 지분을 6.1% 갖고 있어요. 그런 약간 특이한 케이스. 그래, 조광피혁이라는 회사도 약간 재미가 있네, 특이하네. 근데 조광피혁은 원래 좀 저평가된 회사로도 유명해요. 그리고 조광피혁은, 그죠, 그 주식농부, 박영옥, 이런 분 들어봤죠? 박영옥. 주식농부라고. 이분이 지분을 15.2% 쥐고 있거든요. 조광피혁.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막, 그죠? 뭐 저평가된 거에 대해서 같이 싸움, 막 이런 게 벌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피혁 이 부분으로 따지고 보면, 그죠? 이제는 삼양통상이 1인자, 조광피혁이 2인자인데, 지금 조광피혁, 박영옥 이분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조광피혁은 지금 시총이 4,500억이에요. 근데 삼양통상은 시총이 한참 못 미쳐요. 시총이 1,500억. 그죠? 자기보다 못한 2인자 조광피혁은 시총이 4,500억인데, 자산으로 보나, 이익으로 보나, 계보로 보나, 모든 면에서 앞서는 삼양통상은 시총이 1,500억밖에 안 된다. 이 말은, 그죠? 저평가되다 한참 저평가되어 있다. 이래 볼 수 있겠죠. 삼양통상은, 허준홍, 지금은 이제, 그죠? 선대가 돌아가셨고, 지분 상속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허준홍, 이분, 위시에서, 지분이 한 57.3%가 묶여 있고, 그리고 조광피혁에서 6.1%, 그리고 자사주가 12%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지분이 다 묶여 있죠. 유통주식수가 얼마 안 돼요. 유통주식수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또 뭐냐면, 이 회사는 액면가가 5,000원이에요.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액면가 뭐 100원짜리도 있고, 500원도 있고, 막 째져 있죠. 근데 얘는 액면가가 5,000원이다. 그 말은 그만큼 발행 주식수가 작다는 뜻이죠. 발행 주식수가 작고 유통 물량이 작다. 이 말은 대부분 이런 회사들은 그죠? 상속세나 이런 게 걸려 있으면 주식이 가격이 오르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래서 유동성도 없애버리고 뭔가 누군가 큰 손들이 들어와서 작업이나 이런 것도 못하게 막 절대적으로 다 막아버린 거죠. 보통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양통상도 어떤 그런 케이스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그죠? 경영권이 이제는 다 승계가 됐어요. 지분 상속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식이 막 못 오르게 누르고 짜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 거는 상속이 끝났으니까 그런 건 다 해소가 되었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일, 그죠? 허준홍 이분이 그동안 행보로 봤을 때, 내가 장손이다. 그죠? 내가 이 집안의 장손이고 내가 왕이 될 상이다. 나의 자리를 찾아가겠다. 해서 GS그룹의 회장 자리를 내 거다 하고 만약 간다 하면 경영권 승계 테스트라는 걸 하겠죠. 그럼 이 경영권 승계 테스트를 할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허준홍 같은 이분은 그 앞전에는 GS 칼텍스 부사장도 역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경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삼양통상의 주인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경영권을 만일 욕심을 낸다고 하면 집안 어른들이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고 지켜보겠죠. 그러면, 그죠? 유교, 가부장적인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래 봤을 때는 이 집안 어른들이 뭘 보겠습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런 개념. 삼양통상부터 쳐다보겠죠. 삼양통상도 똑바로 관리를 못하는데 네가 뭔 GS그룹을 통치하겠느냐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버지 회사죠. 아버지 회사. 허남각 아버지 회사. 근데 아버지가 이제는 돌아가셨고 허준홍 이분이 모든 걸 이제 총괄을 관리를 해야 돼요. 앞정은 6월 달까지는 아버지의 공적, 치적이지만 이제는 내가 운영하는 나의 회사. 삼양통상은 이제 나의, 그죠? 그림자가 되는 거죠. 혹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훈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삼양통상을 관리하는 것과는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본인의 의지보다는 GS 회장 자리를 욕심낸다 하면 삼양통상은 어찌 보면 테스트 무대. 이제부터 테스트 무대다. 그래서 앞으로 삼양통상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이것도 좀 뭔가 흥미있지 않을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왜? GS그룹 지분도 사들이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황을 봤을 때, 그죠? 내가 GS 허씨그룹의 장손으로서 내 자리를 노린다.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삼양통상은 이전의 모습과 많이 달라질 거다. 이래 보는 거죠. 과거는요, 그 전까지는 한 3년 내리 배당을 한 1,500원 해줬어요. 1,500원, 1,500원, 1,500원. 이 말은 뭐죠? 짠 배당. 그죠? 배당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많이 주면 주식이 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은 한 5만 원 정도에서 노는데 1,500원 주니까 한 3% 정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죠. 적당히 줬다.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3년 내리 1,500원 줬는데 이제부터는 상속도 끝나고 그죠? GS 그룹 회장의 어떤 자질이 있는지 테스트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지금부터는 배당도 대폭 올릴 가능성도 많다. 그리고 지분을 아버지 지분도 상속도 다 받고 해서 허준홍 이분이 전체 지분을 한 57% 쥐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지분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당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본인한테도 돈이 많이 들어오죠. 그 돈으로 GS, 그죠? 지분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또 정부에서, 나라에서 지켜보죠. 그리고 고배당 정책을 막 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당 소득 분리 과세도 해준대요. 그래 되면 이래저래 허준홍 이 대표 입장에서는 배당을 왕창 늘려서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죠? 지금은 삼양통상 주가가 급등하고 회사가 성장을 하고 확장되면 될수록, 그죠? 자질이 있다. 그죠? 왕의 자질이 있다. 경영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것이고, 나라에서도 원하는데 어떤 모범적인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모든적인 주변 여건이 그래 만들고 있다. 조강폐역도 시총이 4,500억인데 삼양통상이 1,500억. 이거는 너무 짜다. 이래 볼 수도 있죠. 삼양통상이 그동안 보면요. 과거에 보면 한 52주 최고가가 67,000원, 최저가가 44,900원. 1년 동안 그죠? 움직임 폭이 거진 없다는 거죠. 그만큼 꾹꾹 눌러놨다. 근데 이게 한번 뻥 폭발을 할 어떤 여력을 뭔가를 보인다면 무섭게 갈 수도 있겠죠. 품절 주니까.
유보율은 한 2,900% 정도 돼요. 부채는 제로에 가까워요. 표면적으로는 부채가 한 4% 정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없는 거나 똑같아요. 시총이 1,500억인데 제가 알기로 이 삼양통상의 자산을 뭐 이래저래 현금성, 그죠? 유통 가능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채권, 뭐 채권, 주식, 뭐 현금 이런 거 다 해서 뭐 이런 쪽으로 보면 한 4천억 정도.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이런 거 보면 자산을 보면 한 1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 1조 이상 되지 않을까? 그만큼 엄청난 자산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런데 저평가돼도 너무 됐다. 그런데 이게 상속 때문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그 때가 완벽하게 원하는 때가 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나는 이 회사를 세상이 모든 사람이 안 볼 때, 관심 없을 때 이 회사 하루 1,000주 뭐 그 정도밖에 거래 안 돼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안 봐요. 그런데 이런 식의 저는 이 회사를 뭐 일주일에 몇 주씩이라도 계속 사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내가 기다려 보겠다. 그리고 허준홍 이분이 GS그룹 만일 회장이 된다면 그 개인적으로 거느리고 있는 삼양통상 이 회사를 그죠? 세상이 그냥 둘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만 쫓아가도 어디냐?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지금 유동자산, 금융자산 이것만 해도 대충 보니까 제가 4천억대. 삼양통상이요. 현금이 넘쳐나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해요. 근데 보니까 주식은 뒷담 못해요. 그 앞전에 그 LG에너지 솔루션 아니면 뭐 포스코 지주 그것도 카카오도 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막 사재끼인데 그것도 뭐 거진 고가 부근에 막 사가지고 손실률이 장난 아니었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어이구 참 한숨이 팍팍 나왔는데 최근에 그죠 뭐 2차전지 때 뭐 내가 팍 올랐어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뭐 그죠 이런 것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그냥 존버하고 묻어두니까 또 다 이익을 내고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그죠 이익을 내더라. 뭐 어쨌거나 뭐 어떤 주식 이런 쪽에는 별 뭐 그렇게 뭐 좀 재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삼양통상이요. 전체적으로 보면 땅이 되게 많아요. 창동 공장이라 해서 서울 도봉구 이쪽에도 공장이 큰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안산 공장, 경기도 저 안산시 단원구 이쪽으로 보면 또 은근히 그죠 그 좀 회사가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회사들이 이쪽으로 좀 안산시 이쪽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뭐 어쨌든 안산에도 있고 서울 도봉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어요. 부산시 저 4호구 얼숙도 부근에 1공장이 있고 그 옆에 또 보면 그 장림공단 이쪽에도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장림공단은 그 아주 오래전에 그 지하철이 뚫렸어. 실제적인 장부가보다는 엄청나게 높이 평가될 거고 또 최근에 얼숙도 있는 그쪽에도 보면 지하철이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어요. 그래 이래저래 보면 이 땅값도 엄청나죠. 그래서 이거저거를 다 합쳐보면 자산이 한 1조는 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시총해봐야 1,500억 현금성 자산만 해도 한 4천억대 엄청나게 저평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하면 그죠? 지금 가격 뭐 5만 원에서 뭐 100% 오른다 올라본들 10만 원 그래봐야 시총이 뭐 3천억 현금만도 갖고 있는 현금만도 못하죠. 그만큼 저평가인 종목인데 그런데 이 종목이 그죠? 그 전에는 상속이라는 족쇄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족쇄가 봉인 해제 상태다. 그리고 만일 GS그룹의 회장이 된다면 삼양통상은 그죠? 어떤 대접을 받을까? 시장이 그냥 둘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회사는 지금은 아무도 안 쳐다보지만 그냥 배당 받아가면서 기다려보면 어찌 보면 이런 회사가 그죠? 세상에 알려질 때 유통 주식 수도 없고 신부는 완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가 어느 순간 초급등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요. 삼양통상을 볼 때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 롯데 제과, 뭐 롯데칠성, 이런 롯데그룹주가 예전에 엄청나게 전국에 땅도 많고 자산도 많고 했는데 완전히 그죠. 거래도 안 되고 그런 시기였는데 어느 순간 야금 해서 뭐 10배씩 오르더라고요. 그래 봤을 때 삼양통상도 충분히 그런 조건은 갖추고 있다. 뭐 그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단기적인 차익보다는 좀 길게 내다보고 대응을 한다면 의외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GS 오너 일가가 허창수 회장 외 한 51명, 2명 그 정도에 어쨌든 한 50명. 그다음에 재단이 6곳이거든요. 재단 6곳에 오너 일가 한 3명 해서 전체가 53.33%를 쥐고 있어요. GS 지분. 근데 여기에 거기에 허준홍 대표가 5.4%를 쥐고 있다. 그지 10%를 쥐고 있는 거죠. 그래 보면 어떤 장정손이죠. 창업주로 생각하면 장정손 위치에서 내가 GS의 왕이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다. 가능성도 있다. 욕심이 있으니까 GS 지분을 찔끔찔끔 사모았을 것이다. 그리고 삼양통상을 고배당 정책으로 펼치면 그 돈으로 GS 지분을 더 늘릴 수도 있겠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죠? 삼양통상을 지금 매수하고 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너무 많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저는 이런 어떤 기업의 스토리를 조사하고 내부를 조사하고 세상이 아직도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찾아내서 이게 투자의 포인트다 하고 사서 뭐 1년, 2년 기다리는 거 이런 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또 이런 투자를 즐겨요. 이게 저는 투자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죠? 이거를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이런 게 진정한 주식 투자다, 공부다 이렇게 믿고 아직도 그런 쪽으로 실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돈도 못 버는데 조 단위에서 노는 그죠? 그런 테마 이런 종목들은 저하고는 안 맞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쪽이 제가 추구하는 주식의 길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과연 지금 삼양통상 하루에 1000주도 거래 안 되는데 이거를 사서 기다려라?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많이 망설였어요. 망설이면서 결국은 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이런 게 주식 공부입니다. 뭐 그런 식이죠. 이게 그죠? 임금님은 당나귀다 하고 혼자의 그죠? 외침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결과를 떠나서 제가 원하는 투자의 방향은 이런 거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뭐 이런 종목을 하루에 1000주도 거래 안 되는데 이런 종목을 사라고 추천드리는 것도 어찌 보면 많은 무리수가 있다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거래량 바닥은 주가 바닥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안 볼 때 내가 먼저 이 회사의 가치를 알아보고 내가 사둔다. 이런 것도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삼양통상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바대로 허준홍 대표가 GS그룹의 회장이 되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재밌는 상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